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주식 타짜 훈련소 윤프로입니다. 영상 찍어드리는 시각 9월 7일 일요일 1시 20분 지나고 있네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현재 상당히 좀 지루한 모습이 나와주면서 다음에 상승 파동이 나와줄 거는 어느 정도 우리 개인 주주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시는데, 지속해서 조용한 모습과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20일자에 터져나왔던 변동성이 트리거가 되면서 방향성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박스권에 안착을 시켜놓고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버텼던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리고 다음에 나오게 될 상승 파동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흔들리지 말고 잘 버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제가 워낙에 여러 번 강조를 드리기도 했고, 오늘은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이 어떤 맥락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전부 다 호재거든요. 이 호재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연관이 지어지면서 요게 결국에는 주가를 펌핑시킬 수 있는 수혜로 다가올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당장의 월요일 장부터 나오게 되는 주가 움직임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다음 주 한 주 현명한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댓글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는 좀 가보자 라고, 가보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오게 된 것들부터 차례차례 훑으면서 넘어갈 텐데, 일론 머스크가 탈원전은 미친 짓이다 라고 하면서 원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미 본인의 트위터, 지금은 X죠, X를 통해서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언제부터? 22년도부터. 원전 중단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친 짓이다. 심지어 환경적으로도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원전은 결국에 탄소 중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독일에서의 탈원전 정책을 전략적인 실수라고 비판을 할 정도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유럽 에너지 위기가 한번 왔었죠. 그때 러시아에 너무 가스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심화되는 것도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아리백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요거는 제가 너무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드리면, 지금 현재 아리백을 하겠다, 요 캠페인 운동에 참여하겠다라고 했던 모든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은 물론 재생에너지만 쓰자, 재생에너지 100% 하면서 뭐 지구를 살리는 환경운동 너무 좋지만, 현실은 그랬나요? 전혀 아니었죠. 실질적으로 소모되는 전력 내용과 보고하는, 제출하는 문서 사이에 괴리가 있었고, 심지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아리백을 전기를 사와서 명목성으로만 지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것보다는 결국에 카본 프리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핵심으로 이 재생에너지에 더불어서 원전의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됐었죠. 그래서 결국에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플러스 배터리, ESS, 요게 문명의 핵심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요게 완벽하게 체계가 갖춰지고 효율이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원자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원전 폐쇄는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일론 머스크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일론 머스크 또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결국 AI에 투자를 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는 결국에 전기를 먹는 하마죠. 그래서 이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이 필요하고, 원전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AI를 포기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도 서서히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는 흐름들도 있었죠. 이런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의 CEO가 말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파급력도 있을 뿐더러 다른 경쟁 기업들의 승부욕을 자극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시너지들이 뭉쳐서 하나의 수주던, 계약이던, 정책적으로던 많은 부분들이 변할 수 있고, 결국에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결국 현재는 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모듈 SMR이죠. 요 파이가 커지면서 결국에는 개발사들이 아니라 주기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나라들, 기업들은 결국에 누굴 찾을 수밖에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찾을 수밖에 없고, 요런 파급력과 영향력, 그리고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될수록 결국 그 중에 일부는 최소한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수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베트남에서도 현재 여러 나라들이 SMR을 개발 중이거나 생산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5월에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정보 교환 요 협정까지도 체결을 했었죠. 중간에 웨스팅하우스를 끼고 요 베트남 쪽으로도 다리가 연결되면서 접점이 생긴 부분이고, 세계 원자력 뉴스 채널에서 나온 서밋 중에 기관 투자자들의 원전에 대한 관심이 현재 과소평가하기 정말 어려운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AI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또한 에너지 안보 관련 문제까지 요 이슈들이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매력도를 끌어올린다는 진단이 나왔고요. 실제로 UBS 측에서 상장 주식이나 인프라 펀드 등에서 원전 관련 투자 기회가 없을까요? 라고 찾는 문의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들의 이런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매력도가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나왔던 얘기가 이게 수요에 대한 모멘텀은 정말 강한데 확실히 원전 그리고 현재 주축이 될 수 있는 4세대 SMR의 개발 과정에서는 금융적으로 그리고 규제나 정책 관련 부분이죠. 그리고 요 프로젝트들이 전달되는 과정들 요게 전부 정교화가 되거나 병행이 되어야만 대규모로 이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현재는 요게 갖춰지지 않았다. 요런 의견이에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결국 뭐예요? 현재 간을 보고 있는 민간 자본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고 요걸 언급할 정도라면 현재 기관들의 수급만으로는 폭발적인 주가 성장이 어렵다는 얘기고 결국에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 갖춰져야만 전체적으로 미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6기가와트급의 수주를 따냈던 유스케일 파워가 정말 역대급 규모죠. SMR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윗꼬리가 생기면서 음봉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온 모습이에요. 이건 명확하게 수급이 폭발하면서 나온 상승분이 아니라 일시적인 단기 상승이었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수주권이 너무나도 큰 규모였기 때문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로 터져나온 거래량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규제나 정책적인 부분 해결해야 되는 리스크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현재는 원전에 대한 수요가 있고 정말 유망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명확한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뭐로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요게 가장 빠르고 핵심적인 부분인데 AI의 발전 속도가 미친듯이 빨라져서 요 전력 수요를 감당 못하고 궁핍을 겪는다거나 혹은 SMR 개발이 늦어지면서 국가 안보적으로 그리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손해를 겪거나 지연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나 요런 실질적인 피해를 겪어야만 더욱더 말씀드렸던 규제나 정책 부분에서 속전속결, 개정 요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 요런 문제들 또한 결국에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물밑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현재 3세대 플러스라고 할 수 있는 3.5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죠. 여기서 이 4세대가 정말 획기적이고 효율적이고 강력하다는 걸 입증만 되면 결국에 이건 표준 설계안이 얼마나 빨리 나오냐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가동해보는 거, 실증해보는 거까지가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기존 대형 원전에서 이 SMR로 넘어올 때 장점이 뭐였어요? 결국에는 소형화, 설치의 용이성, 자율성이 높아진 게 첫 번째고, 그러면 부지 선정에 되게 메리트가 생기는 부분이었죠. 또한 뭐예요? 안전성이 올라갔죠. 기존 대형 원전 대비해서 10만 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으로 안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아무래도 소형이기 때문에 출력이 약했죠. 그리고 기존 경수로 방식 혹은 상용화된 SMR들은 핵연료 주기 교체도 짧은데 4세대로 넘어가게 돼서 HALEU로 바뀐다면 가동 안정성도 올라갈 수 있고 출력도 증가하고 핵연료를 교체하는 주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핵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요 4세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저는 말씀드렸던 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 자본 그리고 외인들 결국에 이 원전에 대한 유망성을 알고 수요가 폭발했던 관심들이 본격적인 자금으로 형상화가 돼서 모든 원전 관련 종목군들의 실질적인 거래량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기다리는 동안은 적어도 현재 흐름에서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이때 상승분이 무용지물 되는 하락분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있겠고 물론 오래 걸릴 수 있고 현재의 행보보다 더 긴 기간 조정이 나와줄 순 있지만 결국 최종 목적지 그리고 어차피 해결해야 되는 이 에너지 안보 관련 문제는 이미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AI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결국 상방임을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지루하고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뭐가 됐던 간에 결국 상방이다 라는 걸 알고만 계시면 현재 구간에서 수량을 모아가고 비중을 늘려가고 결국엔 수량 싸움이에요. 나중에는 터져나오는 수급에서는 현재 주당 2, 3천원, 4천원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얼마나 많은 수량을 들고 있냐 여기서 판가름이 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은 심적인 여유를 가지신 상태에서 요 원전 그리고 두해비를 좀 바라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제가 꽉 잡아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수량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그냥 갑니다. 유망하니까 뭐 내일 상한가 가요. 네 이렇게 가요. 이런 말씀보다는 정말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도 매번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곤욕이에요. 정말 지금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가할 수 있는 노력과 총력은 다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기업들이. 이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냐. 요게 우리한테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걸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많겠죠. 당연히 개별 종목에 대한 폭발적인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주권이라던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정말 화끈하게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모든 개발사, 제작사들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릴 거니까요. 그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요 원전과 두해비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흐름들 속에서 뭐 다른 테마, 다른 섹터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와주거나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줬었죠. 여기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 개인들인 걸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지금 너무 지루하고 지쳐있고 혹은 일부 물량을 줄이셨거나 아니면 이탈하셨던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요런 종목군들 좀 가져가면서 후속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기다리는 동안에 수익 한번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번에 따로 선별해 놓은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군이 있습니다. 현재 조선 내 업종 수급 그리고 기대감이 정말 폭발하는 시기인 건 알고 계실 거고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로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최근에 삼형엠텍 같은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있죠. 아직까지 이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상대적 저점 구간에 머물러 있는 이런 종목들 매수가랑 매도가
종목명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거 챙겨 가셔서 부가적인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급등 후속주 필요하신 분들은 히든이라고 어디로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죠. 010-6716-8464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랑 목표가까지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는 영상에서 공개드리기 힘든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너무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시게 되면 갈 수 있는 종목이 안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는 드릴 수가 없고 선착순으로 딱 50분 정도에게만 챙겨 드릴 거고, 요거는 조선 업종 내 수급이 사그라들기 전,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지금 기대감이 살아있는 흐름 속에서 1주에서 2주 정도 안에 유의미한 결과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요.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실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제가 기존에 영상에서 다뤄드리고 강조드렸던 모든 부분들 외에도 지금 현재 수량을 꾸준히 모아가고 계시는 기존 구독자분들, 애청자분들 계시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이제 월요일 장에도 오전에 수급 좀 보면서 다른 내용들 올려드릴 거니까 현재 보고 계시는 소통방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두에빌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 뭐 신규로 진입을 하셨거나 영상 처음 보시거나 혹은 요 소통방에서 대응에 관련 도움들 아직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 하시면 지금 신규 인원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요. 요청 주시면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통방에서는 영상에서의 딜레이 없이 실시간으로 타점, 이슈 해석, 수급의 동향, 세력 매집 시그널 이런 모든 인사이트를 24시간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 소통방만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셔도 어디 가서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을 못했다라는 소리는 절대 들으실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 여러분들과 이 수익 극대화하는 여정에 동참하시길 바라겠고요. 딱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 소통방 들어가는 건 귀찮고 그냥 요런 내용들 따로 받고는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말고 두산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요분들까지도 배려를 해서 요 핵심 내용들 문자로만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뭐 히든 종목 그리고 소통방 전부 뭘까요?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채널로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일절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칭과 사기 피해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저희 채널과 윤프로 많은 도움 드리고 애를 쓰면 여러분들 뭐 해주시면 좋을까요? 그렇죠. 좋아요랑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이걸로 너무 충분하고요. 이렇게 주시는 성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이 성장하는 데 너무 큰 힘이 되니까요. 댓글로는 뭐 저한테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좀 가보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은 시너지 날 것 같습니다. 소통방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기존 애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 하나 있습니다. 요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이어서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거 내용 말씀드리면서요. 이 내용과 더불어서 모아갔을 때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이 세력들의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세계 증시에 좀 많은 변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더해서 트럼프가 현재 메인으로 집중하고 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달러 코인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게 되면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극복하고 이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달러 코인이라는 걸 강행하고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체당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국 내 입지를 높이기 위해 관세 정책을 실시를 했고요. 그에 더불어서 달러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달러 강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달러 코인 즉 스테이블 코인을 강행 중인데 이건 어쩌면 관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관련한 매집주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코인보다는 화폐 성격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이 하나의 코인이 하나의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됐고 지급 준비금까지 의무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에는 테더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트럼프 일가에서 올해 3월에 이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로 발행을 했고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이미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요, 테더와 USD1을 통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하나로 약 4조 원에 달하는 투자까지 코인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법안이랑 자금까지 준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끌어오면서 이 코인을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현재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고 전송, 결제, 환전이 수월한 수단이 뭐가 있죠? 코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의 이 온라인 시장에서 현재의 기축통화인 뭡니까? 달러를 기반으로 한 코인으로 이 시장의 점유율을 장악하려는 생각입니다. 누가? 트럼프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초자산이 되는 달러의 입지와 가치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달러 약세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겠죠. 근데 이걸 왜 하필이면 25년도에 준비를 했을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 25년은요. 4년 주기로 찾아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는 해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12만 달러를 찍는 등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혹시나 이 반감기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금의 가치가 왜 계속 올라가죠? 수량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이죠. 그쵸? 실제로 이 비트코인도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를 거치는 구조고요. 현재 93% 이상이 채굴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한정된 자원이고 온라인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코인의 유동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 비트코인의 불장, 반감기에 맞춰서 법안과 자금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호재고요. 이 흐름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어디로도 알트코인으로도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4년 전에 21년도 불장 당시에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게는 몇백 프로에서 많게는 몇천 프로 이상 상승한 코인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불장이 지금 4년 만에 다시 한번 찾아왔다는 거고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들도 좀 추천을 드리면서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약 2주라는 기간 동안 110% 정도의 수익도 챙겨드렸었죠. 이에 후속으로 이번에 선별해놓은 매집주가 하나 있어서 이것도 챙겨드릴 건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은 라인을 좀 그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똑같은 저점 구간을 상당히 많이 체크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도 많은 거래량이 터져준 상황이고 이 저점을 절대로 깨지 않는 모습을 계속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조금만 당겨 보시면 방금의 변동폭이 있었던 부분이 겨우 요 정도 박스권밖에 안 됩니다. 이 시점부터 현재까지가 약 4년짜리의 구간인데 지금 하단에 체크해드린 박스권 요 저점 부근 현재 가격 대비해서 박스권 상단까지가 100% 수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과연 세력들이 현재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100%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고 매집을 하면서 차트를 형성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고 이 4년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불장, 이 반감기 주기에 맞춰서 이미 매집을 완료해 놓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이 상승분이 21년도 당시 불장 때의 고점인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불장 때 이 가파르게 들어 올렸던 자리, 이 구간, 이 라인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체크받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절대로 깨지 않는 저점 구간이자 현재 가격이에요. 이때 21년도에 들어 올렸던 자리와 현재 똑같은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요 구간 대비해서 요 고점까지가 약 2500% 수익이 찍혔던 구간입니다. 현재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행보 그리고 비트코인의 불장, 호재에 호재가 겹친 상황이라는 거고 어쩌면 21년도의 불장보다 더 역대급 불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4년마다 찾아오는 기회고 어쩌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 알트코인 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요 박스권까지가 100%, 그 두 번째 저항 라인이 200%, 마지막 세 번째 저항 부근이 500% 수익 구간입니다. 이 세 구간에서 충분히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온전히 다 하셔도 상관이 없고 여기서 비중을 덜어내고 남은 10%에서 20% 정도의 비중만 묻어둔다고 했을 때도 자 여기까지가 2500% 수익 구간이죠. 요 마지막 저항이 500% 수익 구간이면 2500에서 500 빼면 뭡니까? 2000%죠. 요 라인이 2000% 수익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중에 여기서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다 하고 남은 비중의 10에서 20%만 끌고 가도 2000%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실 수 있겠죠. 저번과 마찬가지로 요청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종목명은 영상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코인의 시세를 변동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요청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타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와 목표가까지 다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저 윤프로, 윤시우를 믿으시는 게 아니고요.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명확하게 그리고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나는 소액이라도 좋다. 이번 불장에서 크게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력 매집주, 코인 매집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놔 드렸죠. 이쪽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요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리 잡아보시는 분들은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상당히 지루할 수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답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만 저도 현재 글로벌 원전의 흐름 자체는 지속해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유망함을 모든 기업, 모든 나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대감들이 실질적인 뭐 정책적으로든 그리고 규제 관련해서든 밀어줄 수 있는 명확한 환경만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정말 폭발적인 자금들이 쏠리면서 현재 겪어봤던 상승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요거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는 이슈라든지 뭐 관련 내용들 영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소통방에서 디테일한 인사이트들을 공유를 드리면서 향후 나오게 될 상승분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타점과 수급 동향, 세력 매집 시그널 모든 부분들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수익 극대화하는 여정에 동참하실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혹여 나 소통방 들어가는 건 귀찮고 이런 내용들은 받고는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요? 두산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요 분들까지도 제가 따로 구분해서 요런 핵심 내용들 문자로만 남겨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앞으로 찾아오게 될 알트코인 불장에서 나는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모아갔을 때 크게 수익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번과 마찬가지로 종목명, 타점, 손절가, 목표가 따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이랑 요거 코인 매집주 둘 다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매집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코인 관련해서 인사이트가 없거나 아예 사전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기자재 요 히든 종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거 선택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한 대로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댓글도 한 번씩만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과 선물은 다 전달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프로 윤시우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